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나이를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늙는 건 마음이 하는 일이라는 걸 살아오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 이 새벽 혹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깨어 계신가요?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그 공기 속엔 서늘한 냄새와 함께 묘한 생기가 있어요. 겨울의 문턱, 11월의 새벽은 언제나 이런 냄새로 시작되지요. 차 한 잔을 끓이고 김이 오르는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싸다 보면 손끝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조금은 풀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온기 속에서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도 아직 배울 게 많구나. 어릴 적엔 나이가 들면 모든 걸 알게 될 줄 알았어요. 20살이 되면 어른이 될 줄 알았고 50이 넘으면 세상이 쉬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보니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사람의 마음은 나이를 먹어도 끝없이 배우게 되더군요. 나는 지금도 배운다. 왜냐면 배움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80이 넘은 한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믿음이 담겨 있었죠. 살아있다는 건 오늘도 새롭게 배우고 있다는 뜻이라는 말.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도 작은 불씨가 켜졌습니다. 배움이란 참 묘합니다. 젊을 땐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배우지만 나이가 들면 그저 마음이 살아있기 위해 배우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저 알고 싶고 느끼고 싶어서 배우는 나이. 그 배움이 바로 젊음을 다시 데려오는 마법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학생인지도 몰라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세상 앞에선 여전히 서툴고 모르는 게 많으니까요. 사랑하는 법도, 이별하는 법도, 누군가를 이해하는 일도, 나를 용서하는 일도, 우린 아직도 배우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 나도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다.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젊어집니다. 이 나이에도 아직 배울 게 많다. 그 말을 들으면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배울 게 많다는 건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배움은 희망이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잊습니다. 지금 이 새벽 손에 쥔 따뜻한 찻잔을 바라보며 이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배움이란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야. 그렇지요. 새로운 걸 배우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 새벽 당신은 깨어 있습니다. 그건 이미 젊음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다른 걸 배우겠다는 마음이 남아있으니까요.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세 사람의 지혜를 통해 나누려 합니다. 먼저 신분의 벽을 넘어 하늘의 별을 배우고 세상을 바꾼 한 남자, 조선의 과학자 장영실. 그는 배움의 힘이 인생의 신분조차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었죠. 다음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희망과 배움을 놓지 않았던 지도자, 도산 안창호. 그는 배움이 곧 희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움을 사랑으로 완성한 사람, 김수환 추기경. 그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깊은 배움이라 말했지요. 세 사람의 삶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잊습니다. 이 새벽
당신이 깨어 있다는 건 아직도 배우려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오늘의 젊음입니다. 이제 천천히 그 이야기를 함께 걸어볼까요? 장영실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이지요. 하지만 그 이름 뒤에 숨은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배움과는 거리가 먼 신분이었습니다. 관청의 노비, 즉 나라의 일을 대신하되 자유는 없는 사람. 배움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던 시대였지요. 그런데 그가 남긴 발명품들은 나라의 시간을 재고 별의 움직임을 계산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조선은 하늘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하늘의 질서를 통해 세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든 해식의 앙부일구, 자경루, 혼천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외웠던 이름들이죠. 하지만 그 도구들 하나하나에는 젊음의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신분보다 마음을 믿었습니다. 지위나 나이가 아니라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고 생각했죠. 그 마음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세종대왕은 그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재주는 천한데 있더라도 쓰지 않으면 임금의 잘못이다. 그 유명한 한마디가 바로 장영실을 향한 말이었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곧 배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죠. 왕이 본 건 신분이 아니라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 알고 싶어 하는 눈, 배우고자 하는 열정. 그게 바로 젊음이었지요. 배움은 세월의 반대말입니다. 몸이 늙어도 마음이 배우면 그 사람은 여전히 젊어요. 장영실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밤새 별을 세며 기록했습니다. 하늘의 길을 잇는 나무판을 깎고 별의 움직임을 손끝으로 새겼죠. 불빛 하나에 기대어 나무 조각에 별을 새기는 그 모습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젊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별을 보며 사람의 시간을 만든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그의 발명품들은 단순히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도구였죠. 배움은 결국 사람을 위한 일일 때 가장 오래 갑니다. 자기만을 위해 배우는 건 욕심이지만 누군가를 위해 배우는 건 사랑이거든요. 장영실은 배움을 통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움직였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수록 배움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우기엔 귀찮고 머리도 예전만큼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지요. 하지만 마음이 다치는 게 더 무서운 일 아닐까요? 세상은 늘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나만 멈춰서면 세월이 나를 앞질러 갑니다. 배움이란 세월을 따라잡는 마음의 운동이에요. 장영실은 그걸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는 늘 궁금해했습니다. 하늘은 왜 움직일까? 별은 왜 반짝일까? 사람의 시간은 왜 흐를까? 그 물음이 멈추지 않았기에 그의 젊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습니다. 자경루에 물이 새어 시간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밤새 원인을 찾아 수정했습니다. 배움이란 그렇게 끝이 없는 길이었죠.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젠 새로운 걸 배우기엔 늦었어. 하지만 늦었다는 생각을 이기는 힘이 바로 배움입니다. 그 생각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마음 문이 닫히죠. 그 문을 여는 순간 다시 새로워집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불씨예요. 나이를 먹어도 그 불씨를 품은 사람은 늘 따뜻하고 생기가 있습니다. 불씨는 바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꺼지거든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 그의 삶 전체가 그 말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실패해도 다시 배우고 꾸짖음을 들어도 다시 궁금해했습니다. 배움이 끝나면 인생이 끝난다고 믿었던 사람. 그의 인생을 생각하면 저는 늘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배움을 빼앗겼지만 스스로 그 길을 열었어요.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시간을 읽을 수도 없었겠지요. 배움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가 만든 물시계는 시간을 알리는 기계였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손길과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배움이었지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의 기술. 이 새벽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문득 창가를 바라보면 달빛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종종 장영실의 그림자를 떠올립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도 별을 세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늘의 별을 잇듯 우리의 하루와 마음을 잇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배움은 결국 연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줍니다.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는 이유는 세상과 끊기지 않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 연결이 젊음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배움이란 오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오늘을 배우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어제를 되돌아보지만 배우는 사람은 늘 오늘을 바라봅니다. 그게 젊음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걸 배우고 있을까? 누군가는 손주에게 휴대폰을 배우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글을 쓰고 그림을 배우죠. 그 마음이 바로 젊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 인생은 여전히 성장 중이에요. 어른이 된다는 건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인정하는 일 아닐까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세상은 다시 넓어집니다. 그 넓음이 우리를 젊게 합니다. 장영실이 보던 하늘은 지금 우리가 올려다보는 하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별빛은 변하지 않았고 그 별 아래 있는 우리 마음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지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을 겁니다. 그 별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울 게 많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별빛을 마음속에 담으세요. 그럼 오늘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새로운 하루를 배우는 마음으로. 그게 젊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도산 안창호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를 먼저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평생을 배움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배워서 세상을 바꾸려 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배움이란 단순히 글을 익히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늘 강조하던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사람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해 줍니다. 도사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배움이 귀하던 시대였지요. 그럼에도 그는 밤마다 등잔불을 켜놓고 책을 읽었습니다. 글자를 배우면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에게 배움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배움은 나를 강하게 하고 가르침은 세상을 강하게 한다. 그 말이 참 멋있습니다. 배움이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남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의 청년 시절엔 늘 배움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서양 문물을 배우고 돌아와 나라를 일으키려 했죠. 그는 언어를 배웠고 문화와 사상을 배웠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배우려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곧 그의 젊음이었어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배움을 통해 희망을 지켰습니다. 저는 도산의 일생을 읽을 때마다 그의 말 중 한 문장이 오래 남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 배우는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그의 생애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고향을 떠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학생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글을 배우고 진심을 배워야 한다고요. 그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배움은 절망 속에서도 자라나는 유일한 씨앗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희망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도산에게 배움은 늘 사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배움을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단보다 교실, 교실보다 현장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길 선생님은 늘 배우는 중이셨다고요. 그는 완벽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나는 지금도 배우는 중이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배우는 사람은 젊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은 언제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도산의 생애를 보면 희망의 근육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희망이란 가만히 생겨나는 게 아니라 매일 배우고 익히며 단단해지는 마음의 근육이에요. 그는 실패 속에서도 세상을 배우고 절망 속에서도 사람을 배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요.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먼 곳까지 가서 뭘 배웠습니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배우고 사람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 답이 참 멋집니다. 그는 기술보다 태도를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태도를 배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도산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의 우리 모습이 겹쳐집니다. 요즘의 배움은 너무 빠르고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을 배우는 일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는 그걸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했지요. 배움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다. 그 말이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지식은 쌓이지만 지혜는 배우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도산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통해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가 세운 흥사단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닦아 세상을 밝히리라. 그 문장이 곧 그의 삶이었어요. 배움은 나를 닦는 일이고 그 닦임이 세상을 비추는 일이었죠. 그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라. 배움이 끊기면 희망도 멈춘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리는 말이지요. 나이가 들면 체력은 줄어도 마음의 배움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배움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단단한 마음은 희망을 품습니다. 저는 도산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늘 이 문장을 마음에 새깁니다. 배우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그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도산에게 희망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배우는 순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배우며 희망을 쌓았어요. 그 하루들이 모여 그의 이름을 지금까지 남겼습니다. 이 새벽 도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란 결국 배우는 사람의 표정이구나. 배움이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배움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학교와 교회, 거리와 책 속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우는 사람의 온기가 살아있지요. 오늘 이 새벽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지쳐 있다면 그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보세요. 그 씨앗의 이름은 배움입니다. 배움은 절망 속에서도 자라나는 씨앗이다. 그 말처럼 그 씨앗은 조용히 자라서 당신의 마음을 다시 푸르게 만들 겁니다.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이 새벽의 공기처럼 차갑지만 투명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배우듯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도산 안창호가 남긴 가장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을 떠올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따뜻한 미소를 먼저 기억합니다. 그 미소 안엔 늘 어떤 배움이 숨어 있었어요. 그는 평생 사람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깊은 공부가 있었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면 먼저 배우십시오. 사람은 책보다 깊은 교과서입니다. 짧지만 강한 문장이죠. 그 말은 곧 사랑도 배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의 결과라는 것을 그는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의 배움은 신학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 가족을 돌보며 사람의 눈물을 배우는 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는 교리를 배우기 전 인간의 마음을 먼저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책보다 복잡하고 세상은 교과서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서 배우십시오. 그 말이 지금 이 새벽에도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보다 세상을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지죠. 상처도 많고 오해도 깊으니까요. 하지만 김수환 추기경은 그럴수록 더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피하면 결국 자신을 모르게 됩니다. 그는 세상 모든 만남이 하느님의 수업이라고 믿었어요.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미움도 모두 배우는 과정이라고요. 그는 젊은 시절 감옥에 갇힌 노동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싸우고 왜 절망하는지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배움은 위에서 가르치는 공부가 아니라 아래에서 듣는 공부였습니다. 그는 늘 사람 곁에서 배웠습니다. 교황의 말씀보다 어머니의 눈물에서 더 많은 걸 배웠다고 했죠.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스승은 늘 내 곁에 있었다. 그는 사랑을 배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오래 걸리는 공부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부이기 전에
학생이라 불렀습니다. 삶이라는 교실 안에서 사람과 사람을 배우는 학생이었지요. 배움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은 남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저는 그가 했던 말 중에 이 문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사정을 먼저 배우십시오. 얼마나 깊은 말인가요? 사람의 사정을 배우는 게 곧 이해이고 그 이해가 사랑이 됩니다. 그는 사랑을 공부의 가장 높은 단계로 여겼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려면 평생을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의 방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책보다 더 두꺼운 교과서는 그가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그는 늘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 배움은 따뜻했고 조용했으며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진짜 배움은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배운 사람일수록 더 조용해집니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배움이 쌓일수록 소리가 줄어드는 이유, 그건 이해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이해하면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게 김수환 추기경이 말한 배움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늙어가면서도 늘 새로움을 찾았습니다.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시대의 변화를 배우며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의 말을 듣는 건 새로운 하느님의 언어를 배우는 일이다. 그 말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가요? 배움이란 결국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고 배우는 사람은 늘 따뜻합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신문을 읽고 세상 소식을 궁금해했죠. 그는 끝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오늘도 사람에게서 배웠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의 일생 전체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세상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난 뒤에도 세상이 그를 기억합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배우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세상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 말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감싸줍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고 사람의 말은 너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 그의 목소리를 떠올리면 조용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랑이란 거창한 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배우는 일,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는 늘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상을, 그리고 하느님을. 그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했다지요. 배움과 사랑이 끝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김수환 추기경이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운 지혜의 결과였어요. 그 미소 안에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배움의 얼굴입니다. 배움이 사랑이 되고 사랑이 평화가 되는 순간 그는 그 길을 다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 말이 이해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형태가 달라지는구나. 이제는 책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우는 나이가 되었구나. 이 새벽 혹시 마음이 조금 외로운 분이 계신가요? 그 마음에 작은 배움 하나를 심어보세요.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배움, 누군가를 용서하려는 배움. 그게 바로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배우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의 마지막 말처럼 오늘 하루를 그 마음으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의 사정을 배워보는 것. 그게 바로 오늘의 공부이자 평생의 배움일 겁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사랑을 배우는 한 늙지 않습니다. 배움이 끝나지 않으면 사랑도 끝나지 않아요. 그의 인생이 남긴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 새벽 창가로 들어오는 여린 햇빛이 마치 그의 미소 같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 마음을 비추는 빛. 그 빛은 말합니다. 오늘도 배우세요. 사람을, 세상을, 사랑을. 그 빛이 닿는 한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젊을 겁니다. 그게 진짜 배움의 힘이니까요. 새벽이 천천히 밝아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던 새들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창문 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만 그 공기 안에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의 향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늘을 배우던 장영실, 희망을 배우던 도산 안창호, 사람을 배우던 김수환 추기경.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세월을 넘어 지금 우리 마음에 닿습니다. 장영실은 신분의 벽을 넘어 하늘의 움직임을 배우려 했습니다. 도사는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사람의 가능성을 배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은 사람의 마음을 배우며 그 배움을 사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배움이란 결국 살아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배우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실패 속에서도 배웠고 절망 속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 속에서 배움을 완성했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맑습니다. 창가의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고 이른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하루도 또 하나 배울 수 있겠구나. 배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삶 속의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배움은 숨어 있습니다. 새로 피어난 꽃을 보고 계절을 배우고 식탁 위에 따뜻한 밥 한 그릇에서 가족의 사랑을 배웁니다. 손주가 보내온 짧은 메시지 속에서 세대의 다름을 배우고 길가에서 만난 낯선 이의 미소에서 세상의 따뜻함을 배웁니다. 그 모든 순간이 배움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쌓여서 오늘의 우리를 만듭니다. 배우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도산 안창호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절망은 멈춤에서 오지만 배움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움직이는 마음, 그게 바로 희망의 근육입니다. 희망이란 거창한 성공이나 큰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배우며 살아가는 마음에서 자랍니다. 그 마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장영실이 별빛 아래에서 하늘을 보며 시간을 배우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지금 하루라는 하늘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배움이란 결국 하늘을 닮은 마음 아닐까요? 넓고 깊고 때로는 구름에 가려도
결국은 다시 빛을 드러내는 마음. 우리가 나이를 먹는 건 세월이 흘러서가 아니라 새로움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도 궁금증을 품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늘 젊습니다. 나는 오늘도 배우고 있다. 그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그 말은 세상을 다시 밝히는 주문 같습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의 눈빛은 항상 빛이 납니다. 그 빛은 세상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죠.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힘,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배우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살아보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알게 됩니다. 사람을 배우는 건 기다림을 배우는 일이고 용서를 배우는 일이고 이해를 배우는 일입니다. 그건 평생이 걸리는 공부입니다. 하지만 그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엔 늘 따뜻한 등불이 켜져 있으니까요. 이 새벽 당신의 마음에도 그 불빛이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당신의 삶은 여전히 배우는 중일 겁니다. 배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들의 고백입니다. 장영실은 별빛을 배우며 시간을 알게 되었고 도사는 사람을 배우며 희망을 알게 되었으며 김수환 추기경은 사랑을 배우며 삶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움이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자식에게서 인내를 배우고 손주에게서 웃음을 배우고 세월에게서 겸손을 배우고 하루에게서 소중함을 배웁니다. 그 모든 배움이 모여 우리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움은 늙지 않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기 위한 일이라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배우고 배우는 사람은 늘 사랑합니다. 그 두 마음이 맞닿는 곳, 거기서 인생은 다시 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무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뜨개질을 배우고, 누군가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배우고, 누군가는 오래된 친구의 말투에서 세월의 깊이를 배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순간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삶의 숨결이다. 이 문장을 오늘 하루의 시작으로 삼아보세요. 숨을 쉬듯 배우고 배우듯 살아가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이 새벽의 공기가 차가워도 당신의 마음에는 따뜻한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불씨가 바로 배움이고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빛날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 닿을 겁니다. 그게 배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나눔. 배우는 사람은 결국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배운 마음은 머물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오늘 배우는 그 마음이 내일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삶의 순환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눈빛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말 한마디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배움의 흔적이에요. 나이란 배움의 수를 세는 또 다른 이름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이 든 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월조차 고마워집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떠오릅니다. 창가에 내려앉은 햇빛이 조용히 테이블을 비춥니다. 그 빛 속에서
오늘도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금은방의 지혜의 빛을 조금 더 환히 밝혀줍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이 이야기를 내일로 이어가게 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셨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감 한 번이 내일의 지혜를 이어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당신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할 겁니다. 배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새벽의 빛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오늘 하루가 새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